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오빠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퇴근하면 바로바로 집에 와서 밥 해놓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퇴근하고 바로 온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쫄쫄 굶고 있어야겠어? 밥 한 끼 정도는 아버지가 차려 드셔도 되잖아요.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해? 너만 아니었음 나는 지금 아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에 밥 비벼 먹고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이게 웬 난리냔 말이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연락 좀 해서 그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가출한 사람인데 잘도 들어오겠다. 살면서 나도 네 엄마한테 식충이란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서 집안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시끄럽고 얼른 김치찌개 끓여서 밥 차려. 민주는 계란말이 좋아하니까 계란말이도 하고 딱 30분 줄 테니까 당장 준비해. 아빠 말에 오빠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도와주려고 하자 아빠가 말렸습니다. 넌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오빠 혼자 30분 안에 못할 것 같아서 그렇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책임지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벌이긴 왜 버려서 이 사다를 만들어. 아빠가 다시 소리쳤기에 눈치가 보여 소파에 앉고 말았는데요. 그 사건은 새언니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계를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분가해서 살고 있었고 평소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에 가족 모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유진이가 계속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전화를 왜 한 건데요? 동네 과일 가게에 갔더니 복숭아가 아주 신선하길래 좀 가져다 주려고 했지. 근데 내내 전화를 안 받잖니. 가빈이가 밤새 잠투정을 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잠을 자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만큼 복숭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유진이가 복숭아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앤데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오빠가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네요.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야, 네가 유미, 그러니까 사돈처녀한테 전화 좀 해봐라. 유미한테 전화를 해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새언니가 종일 전화를 안 받잖니. 네 새언니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뭔가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네가 전화 좀 해서 뭔 일인지 좀 알아봐봐. 그래? 그럼 오랜만에 유미랑 치맥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와도 돼?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굳이 맥주를 마신다고 그래? 너 그러다가 요요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거지? 엄마, 나 다이어트 하느라 치킨 안 먹은 지 100만 년은 된 것 같아. 요미네 집 근처에 엄청 맛있는 치킨집 있단 말이야. 가서 치맥 먹으면서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알았어. 대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엄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등학교 친구이자 사돈인 유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미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그럼 오랜만에 치맥 먹을래? 너 다이어트 한다며?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나 지금 출발하니까 너네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만나자. 저기 근데 지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심해서 나가야 하거든? 집안 분위기가 왜 안 좋아? 언니랑 형부랑 싸워서 가빈이 데리고 여기 와 있거든. 그래서 살아오는 판이 따로 없어. 뭐? 새언니가 지금 거기 가 있단 말이야? 암튼 내가 눈치 봐서 살짝 나갈 테니까 먼저 도착하면 치맥시키고 기다리고 있어. 유미가 후다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로 뛰어나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다니? 사돈처녀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냥 유미라고 하면 안 돼? 사돈처녀라고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사돈인데
호칭은 정확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무슨 일이라는데 그래? 유미 말로는 새언니가 지금 친정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 뭐? 네 새언니가 친정에 있단 말이야? 그럼 가빈이는? 순간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무슨 사달이 났음을 직감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유미한테 듣기로는 오빠랑 새언니가 싸워서 새언니가 친정으로 갔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뭐? 싸워서 네 새언니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그 인내심 많은 애가? 그러게 나도 뭔 일인가 싶긴 한데 유미가 하는 말은 그랬어. 내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딱 보니 네 오빠가 뭔 사고를 친 게 분명해 보이니까 가서 무슨 일인지 똑똑히 알아보고 와. 알았어. 내가 책임지고 알아보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주먹까지 불끈 쥔 채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유미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 사이입니다. 워낙 가깝게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미네 언니 사진을 보던 오빠가 놀란 채 소개해달라고 졸라댔고 재미삼아 소개팅을 해줬는데 둘이 결혼까지 해서 유미네 언니가 새언니가 되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했는데요. 평소 유미가 워낙 똑똑하고 야물딱지다 보니 유미네 언니도 그럴 것이라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새언니는 똑똑하고 현명해서 부모님이 참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언니가 집을 나갔다는 소리에 엄마가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유미를 만나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대체 오빠랑 언니는 왜 싸운 거야?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도 잔뜩 화가 나 있어서 아빠랑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접선을 했거든? 접선? 엄마랑 언니가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아빠한테 비싼 팥빙수를 사드리면서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형부가 크게 잘못을 하긴 했더라고. 정말? 대체 우리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제 물음에 유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미에게 들은 대로 작성해보자면 그 사건은 아주 사소한 아침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네요. 조카 가빈이가 돌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투정이 심했던 모양으로 새언니가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육아 휴직계를 내고 집에 있었다 보니 그 와중에도 매일같이 오빠에게 아침밥을 차려줬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빈이 때문에 잠을 설친 상황에서도 아침밥을 하려고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앉혔다고 하는데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다 보니 비몽사몽이라 취사 버튼을 깜빡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난 뒤 밥통을 열었더니 밥이 데워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는 부랴부랴 즉석밥을 데웠던 모양인데요. 새언니가 전자레인지에서 즉석밥을 꺼내던 모습을 보고 오빠가 한 소리를 했다네요. 설마 즉석밥을 먹으라고 주는 거야? 미안해. 가빈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신이 없다 보니 취사 버튼을 안 누른 거 있지.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즉석밥 먹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가빈이는 내내 잠만 잘 자던데 항상 가빈이 핑계를 대더라. 당신은 안방에서 자서 잘 모르나 본데 밤새 칭얼대서 혹시나 당신 깰까봐 가빈이 없고 내내 달랬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래도 휴직계 내고 집에서 애 보는 게 훨씬 편한 거지. 난 요즘 정신 나간 팀장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하나를 제대로 못 해주냐? 거기다 이 반찬도 그래. 어제 먹었던 반찬으로 상 차린 거잖아. 그깟 애 좀 보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투덜거려? 당신은 나 출근하고 나면 낮잠도 잘 수 있지만 난 회사 가서 종일 일해야 하잖아. 반찬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은 새로 끓인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 평소 새언니 성격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많은 성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빈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서인지 많이 예민해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눈치를 채고 미안하다고 했다면 그냥 조용히 끝났을 일이었지만 눈치 없이 오빠가 버럭 외쳤답니다. 당신이야말로 일하러 나가는 남편한테 아침부터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평소처럼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 가지고 왜 화를 내냐고.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휴직계 내고 가빈이 덜 부던지. 그럼 난 출근할 테니까.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사실 내가 회사 쉬고 싶어서 쉰 것도 아니고 출산하고 어쩔 수 없이 쉬는 건데 당신은 마치 내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말하잖아? 당신 눈에는 내가 노는 것처럼 보이나 봐. 내가 뭘 어쨌다고 아침부터 난리야. 앞으로 아침밥은 잘난 당신이 직접 챙겨 먹어.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당신은 퇴근하면 자유시간이라도 있지. 나는 퇴근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가빈이 보고 살림하고 당신 밥까지 차리고 내가 무슨 식모인 줄 알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모양으로 새언니가 목소리까지 높였고 평소와는 다른 새언니의 행동에 오빠가 버럭 외치고 말았다네요. 그럼 집에서 놀면서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식충이처럼 살겠다는 거야? 뭐? 식충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회사에서 팀장한테 그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식충이란 소리 한번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당신이 집안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밖에서 일하는 나보다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지. 즉석밥이 뭐야, 즉석밥이. 당신 지금 식충이라고 했어? 이제 보니 당신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봤던 거구나. 그래, 식충이는 이만 나가줄 테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새언니가 곧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유미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식충이라고 했단 말이야? 난 아빠한테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야. 근데 엄마도 엄청 화난 거 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 평소에는 엄마가 항상 형부편에서 말을 하거든. 알았어.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아.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완전 대박 사건이야. 싸운 이유를 들은 거야? 내가 볼 때는 100% 오빠 잘못인 것 같아. 라며 제가 유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말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엄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진짜로 식충이라고 했단 말이야? 언니가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밥을 안 차려준 것도 아니고 즉석밥을 줬다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았으면 밥상 뒤집어 엎어버렸을 텐데 언니가 착하니까 그 정도로 끝낸 거 아니겠어? 근데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야. 엄마는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그럼 엄마도 식충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제 말에 엄마가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놈의 인간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따위로 말을 하고 앉았어. 그니까 말이야, 이건 그냥 둘 문제가 아니라니까. 결국 엄마가 아빠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말했고 다음날 오빠를 호출해서 물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며느리한테 식충이라고 했다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유진이가 이런 거예요? 유진이가 너처럼 속이 좁은 줄 알아? 넌 어쩜 생각하는 것도 멍충이 같은 생각만 하는 거니? 엄마, 아들한테 멍충이라니요. 네가 유진이 보고 식충이라고 했잖아. 근데 넌 머리가 나쁜 것 같으니까 멍충이가 맞는 거지. 우리 집에 충이가 둘씩이나 있어서 아주 좋겠다. 아니지. 나도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까 네가 나도 식충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나까지 하면 우리 집에 식충이 둘에 멍충이 하나가 있는 거네. 엄마가 오빠를 노려보며 외쳤는데요.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엄마를 식충이로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유진이가 육아하느라 힘들어서 즉석밥 좀 줬다고 식충이라고 했다면서. 나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니들 아버지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식충이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아들이란 놈이 엄마를 식충이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 엄마, 오해라니까요. 오해는 뭔 놈의 오해야.
내가 그동안 니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어쩜 살림만 했다고 식충이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난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 얼른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고 뭐해?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집에서 살림한다고 식충이라고 해? 거기다 유진이는 내내 회사 다니다가 살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식충이라고 했으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림만 한 나는 얼마나 식충이를 보였겠어. 사실 우리 회사 팀장이 팀원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온 것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서름 받고 도저히 못 살아. 여보, 난 당분간 집 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 엄마가 눈물까지 흘린 채 당분간 여행을 하면서 앞일을 도모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빠가 오빠를 호출했고 회사가 끝나고 오면 밥을 차리고 살림을 하게 했어요. 그날도 오빠가 끓인 김치찌개에 밥을 먹던 아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김치찌개라고 끓였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집안 살림을 우습게 알더니 김치찌개 하나를 못 끓여? 아빠가 숟가락을 내던지다시피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오빠가 눈물을 보였는데요. 네가 봐도 내가 심했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새언니니까 그 정도로 끝난 거지. 나 같았으면 진짜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식충이가 뭐야, 식충이가. 그리고 급할 때 즉석밥 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자체가 정말 한심한 거 아니겠어? 그러게 말이다. 요 며칠 살림해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긴 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했을 텐데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오빠가 힘없이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뒤에도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새언니도 오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오빠가 사돈어르신 댁에 찾아갔지만 사돈어르신 두 분도 오빠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퇴근 후 집안 살림을 하고 있던 오빠에게 아빠가 물었어요. 너 여름 휴가는 언제 가는 거야? 그게 유진이가 전화를 받아야 상의를 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우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최대한 빨리 낼 수도 있는 거야? 왜요? 왜긴 왜야? 사돈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유진이가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다고 가빈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길래 묻는 거지. 유진이가 어디 아프대요? 그럼 식충이 소리를 들었는데 멀쩡할 리가 있겠어? 그 충격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휴가 내도록 해봐. 지금 성수기가 아니니까 오히려 휴가 내기 좋긴 할 거예요. 내일 회사 가서 되도록 빨리 휴가 낸다고 할게요. 오빠가 힘없이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때쯤 오빠는 후회와 깊은 뉘우침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오빠는 휴가를 냈고 새언니가 오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아빠와 제가 가서 가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육아까지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가빈이가 여전히 밤에 칭얼대는 바람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오빠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빠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 처자고 있는 거야? 어제 새벽에 가빈이가 깨서 잠을 못 자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요. 들어보니 유진이는 가빈이 때문에 잠을 못 자도 네 아침밥은 꼬박꼬박 차려줬다고 하던데 밥도 안 차려놓고 지금 우리 보고 굶고 회사를 가라는 말이야? 반찬 있으니까 금방 꺼내서 밥 차릴게요. 오빠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자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았어. 넌 식충이에다.
멍충이까지 합쳐진 식멍충이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식멍충이라뇨. 너도 가빈이 때문에 내내 잠도 못 잔 유진이한테 식충이라고 했다며. 잠도 못 자서 피곤한 와중에 그런 소리를 들은 유진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역지사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인 줄 알아? 아빠가 전곡을 찌르자 오빠가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하루하루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종일 살림하고 육아를 하느라 눈이 퀭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지나갔고 유미에게 새언니 안부를 물었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기에 그날 오빠 몰래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뭘 알고 있어? 아니, 엄마랑 새언니랑 유럽으로 여행 갔다며. 그것 내가 다녀오라고 했다. 아빠가? 내내 육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엄마랑 같이 다녀오라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내가 전부 지원해 준 거야. 아빠 진짜 멋지다. 근데 이런 아빠한테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온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내한테 식충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한참 더 혼나야 한다니까.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식충이라는 말이 큰 화두로 떠올랐고 오빠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식충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가족들이 다들 한심하다는 듯이 오빠를 몰아붙이자 오빠도 많이 뉘우치는 듯 해보였고 얼마 뒤 엄마와 새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처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언니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의 노력에 마음을 바꾸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친구한테 들어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경우 대부분 아들 편을 들기 마련이라고 하던데 두 분이 그 일을 호되게 혼내시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음이 놓이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건데 이제라도 똑바로 가르쳐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대놓고 자식 편 만드는 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사랑할수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두 번 다시 함부로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혹시나 또다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말해야 한다. 알겠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뒤 오빠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새언니와 가빈이가 와 있었어요. 언니랑 가빈이 와 있는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라도 사올 걸 그랬어요. 아가씨가 가빈이 선물을 너무 많이 사줘서 지금도 고모만 찾으니까 자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보다 뭐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새언니의 말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첫 조카다 보니 제가 매번 선물을 사줬더니 어느 순간 저를 보자마자 가빈이가 뭐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새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고모라는 발음을 하기 힘드니까 고모라는 말을 줄여서 모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빈이가 모를 외치며 제게 다가왔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이래서 조카 바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제가 가빈이를 번쩍 안아들었는데요. 엄마가 새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인간이 요즘은 이상한 짓 안 하지? 어머님, 그이 진짜 많이 뉘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용서 좀 해주세요. 한번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나봐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오늘 아침에는 미역국에 계란말이까지 해놓고 출근을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미역국이랑 계란말이를 해놓고 출근을 했단 말이야? 어제 가빈이가 미열이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내내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이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얻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자라고 등을 떠밀었더니 그게 미안했던지 아침에 미역국에 계란말이까지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렇지. 부부라면 그런 배려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인간이 이제야 사랑구실을 하네. 엄마 말에 새언니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새언니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새언니는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새언니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모습에 엄마가 입을 뗐어요. 요즘은 며느리한테 이런 생일상 받으면 생각 없는 시어머니라고 하던데 뭘 이렇게 많이 차린 거야.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죠. 생신상 차리면서 내내 행복했는걸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살다 보니 이런 생일상을 다 받아보네. 엄마가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감탄을 했는데요. 부모님의 현명함이 집안의 불화를 해결했다는 생각과 함께 내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집 자식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